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아직 눈부셔. 야 받아라. 야. 잠시만요. 뭐가 보여야지. 불 좀 켜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점점 썸네일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오늘자 썸네일은 뽑지 않았나. 오늘 제가 저기 옆에 잘 나오죠? 딱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화면도 알아서 나오는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은 각도는 구도는 좋고, 혹시 제가 저번에 마이크 한번 꺼져 있어가지고 잘 켜져 있고요. 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불꽃. 열정 넘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아주 많아서 좀 조심스럽게. 오케이. 오늘은 드디어 자이 스토리로 갑니다. 자이 스토리로 수특을 끝냈고요. 노트북. 선이 많네요. 아주 조심해야겠어. 조심해야겠어. 오늘은 내려가서 어디야? 네. 자, 수특 우리가 2024년 4학년도 수특 지원 1강 2점 마무리를 했고요. 첫 번째 강의. 그리고 1강 3점도 마무리를 했고요. 주르주르 많이 했죠 벌써. 그리고 2강 2점도 마무리했고요. 2강 3점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오늘 뭐부터 할 거냐면 제가 여기서 뭔가 풀면서 제가 그때 뇌절했잖아요. 뇌절했는데 다시 돌려보니까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어요. 뭔가 세팅이 이상하다 했어요. 말이 안 된다 싶었는데 뭐가 말이 안 됐냐? 여러분 앞에 강의를 다시 보고 오세요. 그냥 우리 요거는 빠르게 훑고 가겠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여기서 그때 구했던 게 나와라. 네, 그때 여기가 3cm per 년, 그리고 3cm per 년은 구했었어요. 3cm per 3cm는 구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정보를 이어 적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3cm per 년으로 확장, 여기도 3cm per 년으로 확장.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바보짓을 했습니다. 얘가 지금 이 시스템 전체가 다 오른쪽으로 2cm per 년, 동쪽으로 2cm per 년으로 가니까 여기는 2cm per 년 오른쪽, 3cm per 년 오른쪽, 그러니까 합쳐져서 총 5cm per 년이었는데 여기서 이거 적을 때 바보짓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 왼쪽으로 3cm per 년, 서쪽으로 3cm per 년 가는데 지금 왼쪽으로 2cm per 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결국에는 이쪽으로 1cm per 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쓴 거야. 뭔가 계속 이상하더라고.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가지?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밤에 늦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바로 안 보이더라고요. 요쪽이죠. 왼쪽으로 3cm per 년인데 오른쪽으로 2cm per 년이니까 두 개 합치면은 왼쪽으로 1cm per 년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데 사실은 지장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판의 확장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그 개념이랑 얘를 같이 보셔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얘가 숫자가 이상해가지고 방향이 이상해가지고 어리버리 했었죠. 어리버리. 그래서 얘가 뭔 얘기냐?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쪽 판의 확장 속도가 동일하다고 지원 범위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이상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냥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더 달아줄 때는 그 조건이 없으면 문제가 오류가 나기 때문에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판이 이동을 할 때 판의 확장 속도가 다르다 그랬죠. 같은 해령에서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의 확장 속도가 요 그림만 봐도 다르다고 했었죠. 요 그림만 봐도 가까우니까 제가 움직일 필요가 없네요. 제 발목을 좀 더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같은 시간 보라색까지 가는데 이만큼밖에 못 갔지만 저쪽은 쭉 더 갔잖아요. 확장 속도는 어디가 더 빠르다? 같은 시간 동안 쭉 저기가 더 멀리 갔으니까 저쪽 판이 빠르다.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해령에서도 사실 확장 속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조건을 안 달아줬을 때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는데 이 조건을 만약에 양쪽의 확장 속도가 같다라는 조건을 굳이 달아주는 이유는 걔를 넣지 않으면 문제가 오류가 생기기 때문이라고요. 그쵸? 그 말은 뭐냐?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 왼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 친구가 1cm 퍼, 어머. 짠! 이 친구가 1cm 퍼 년으로 서쪽으로. 이 친구가 5cm 퍼 년으로 동쪽으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판의 확장 속도가 동일하다는 얘기를 안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냥 애초에 우리 양쪽의 해령, 같은 해령이라고 할지라도 확장 속도가 다를 수 있다면서요. 아까 대서양 사진처럼. 그럼 얘 그냥 서쪽으로 1cm 퍼 년이고 동쪽으로 그냥 5cm 퍼 년으로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죠. 그 조건이 없다면? 그래서 이 조건을 써준 거예요. 이 조건을 쓰는 순간 이 얘기를 배제하고 무조건 양쪽의 확장 속도는 동일하다. 양쪽 숫자는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거리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하면 항상 쪼여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양쪽이 3, 3으로 똑같이 간다. 혹은 5면 5, 6이면 6, 1이면 1. 확장 속도가 동일하다 가정을 하는데 그런 조건을 굳이 더 쓰는 이유는 이렇게 실제 움직임이 왼쪽 판은 1cm 퍼 년으로 서쪽, 오른쪽 판은 5cm 퍼 년으로 동쪽으로 가는 세팅일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길 수도 있다고. 아까 보여드린 요 대서양 사진처럼 애초에 이쪽은 좀 느리게 확장되고 뭐 1cm 퍼 년으로 확장되고 저기는 애초에 빠르게 확장되고 뭐 5cm 퍼 년으로 확장되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입막음하려고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그냥 딱 양쪽 판의 확장 속도는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해버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요. 우리가 오늘 풀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이스토리에서도 계속해서 기출문제에서도 중요하게 나왔던 문제고 진짜 많은 분들이 대멸망했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A가 지금 A로 가는데 일단은 오늘 목표는 A를 일단은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한번 컷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일단 자이스토리를 처음 들어가죠. 기출문제로 갑니다. 여러분, 수특과 기출. 잠시만, 물 한 잔 해도 되죠? 물 한 잔. water 미안합니다. 드립 치려다 실패했습니다. 자, 기출과 EBS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출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다 쓰자. 자, 기출과 EBS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이 종종 들어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 굳이 골라야 된다면 EBS보다는 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EBS보다는 기출이다. 왜 그러냐? 기출은 한마디로 진짜로 나왔던 적이 있는 친구잖아요. EBS는 그 해에 연계돼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냐면은 지금 실제로 이제 롤로 비유하면은 뱀픽 할 때 이제 이전판 이럴 때 해서 이제 선수들이 뽑았던 그 챔피언들이라고. 예. 이미 나왔던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데뷔를 해야겠죠. EB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크림을 돌려봤을 때, 연습 게임을 했을 때, 야, 얘네들이 사실은 저번 게임에서는 이렇게 5개 이렇게 뽑았지만은, 야, 얘네들이 요런 것들도 뽑을 수 있겠던데, 정글에 이거 놓고 미드 신짜고 할 수도 있겠는데, 미드 신짜고 이거 뭐 연습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EBS라고, EBS.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교과서만 보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EBS나 기출 안 보고 뭐 그냥 개념서만 보고 가시는 거는 어떤 거냐면, EBS랑 기출 안 보고 가는 건 어떤 거냐면, 랭겜 분석도 안 하고 실제로 이제 나왔던 게임 캐릭터들도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이런 거지. 랭겜의 신챔 스킬 구성도 모르면서 그냥 랭겜 하러 가는 거예요. 소환사 협곡에서 CS 하나도 안 먹어보고서는 바로 그냥 랭겜을 돌리는 거잖아. 미쳤습니까, 휴먼? 안 돼요. 그러다 계정 정지 먹습니다. 계정 정지 먹어요.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고등학교 때 게임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때 게임하시면 안 되고. 물론 저는 고3 이후에 했습니다. 고3 이후에 했어요. 어쨌든 EBS와 기출이 그런 거다. EBS는 뭐다?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스크림에서 나온 어떤 연습 게임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친구들인데 EBS보다 기출은 뭐냐면은 실제로 등장했던 어떤 챔피언이기 때문에 실제 챔프이기 때문에 요즘 핫한 메타픽들이라고 아셔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당연히 수능이라는 게임장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이 EBS 올해 수특이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는 수년치 혹은 십수년치의 10N년치
이제 어떤 실제 기출 문제들을 많이 볼 거고요. 제가 저희 팀지에 올려드렸는데 저는 10년치 기출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10년치보다 좀 더 긴데 여러분이 나중에 항상 멀리 보라 그랬죠? 수능 공부를 하실 때도 그 파일 잘 다운받아 놓으셨다가 필요한 문제들 뽑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8교시, 총 8교시 중에 방과후 포함해서 수요일이 6개가 있는 날이에요. 6개. 와, 동아리도 저 양자 컴퓨팅 동아리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이론식으로 강의식으로 진행돼서 그것도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은 박사님께서 직접 제 지도 교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수업을 해주신 덕분에 제목은 좀 보존을 했죠. 그래도 5시간. 쉽지 않네요. 하지만 힘내보겠습니다. 가보자고.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의 시그니처가 으아! 이거라고 교무실에서 쌤들이 놀리십니다. 으아! 가보자고. 가겠습니다.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빠르게. 고고! 그림은 고생된 말 또 이제 어리버리 할까봐 그냥 애초에 이렇게 하려고 답을 적어놓고 가기. 2543 2543 25 문제 혹시 또 43 답을 미리 체크해놓고 가겠습니다. 갈게요. 자, 고생된 말 대륙의 화석 분포다. 이거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 고말 중초 판계야. 약간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노다이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메소사우루스와 글로소프테리스는 아셨어야 되는데 올해 수특 이제 이 점 앞에서 뭐라 그랬죠? 리스트로사우루스가 올해 수특에서 나왔다. 그 말은 뭐다? 이 친구 요즘 스크림 연습 게임 하는데 생각보다 이 챔피언이 굉장히 성능이 좋던데? 야, 이거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라고. EBS에 나왔던 거. 요즘 건드리고 있는 좀 따끈따끈한 거 아셔야 된다. 리스트로사우루스도. 이 대국 로디니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판기하죠. 로디니아는 언제? 약 12억 년 전. 이거 언제? 언제? 원색누대라는 거 꼭 아셔야 된다. 고생대 말엔 현재보다 해류의 흐름이 사실 이 니은 선지 때문인데 해류의 흐름이 단순했죠. 왜? 얘는 사실은 우리가 약간 선지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대기 해양을 아직 안 배웠잖아요. 해양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 해양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심플하게 생각해보세요. 해류가 이 주변을 이렇게 막 도는 거랑 우리 현재 여기 땡큐하게 있네. 여기 뭐 해류가 뭔지 어떻게 돌지 모르지만 얘가 훨씬 복잡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자 플러스 항상 우린 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약간 말을 바꿔서 뭐라고 할 때도 있냐면은 해안선 모양이 문제 내볼까? 저 고말중조 판계 때는 단순했을까요? 복잡했을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단순한 거죠. 왜? 심플하잖아요. 딱 심플하잖아. 지금 이거 따라 그리려봐. 따라 그리려봐. 뭔 말인지 알겠죠? 훨씬 복잡하다. 얘가 훨씬 심플하다. 딱 동그라미 하나 그려도 사실 이해하잖아. 판게아요. 판게아 그린 겁니다. 로디니아 그린 겁니다. 자, 판게아 그렸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복습해보자. 판게아 북쪽 뭐죠? 우리가 아시아. 라시아. 아래쪽은 gondwana. 복습하셔야 돼. 이런 거. 오케이. 디귿. 대륙 이동 원동력. 지구 자전에 의한 발생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륙 이동의 원동력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Y를 설명 못 했잖아요. 원동력을 설명 못 해서 등장한 멘틀 대류에 의한 거. 멘틀 대류 다 써드릴게요. 멘틀 대류에 의한 거. 또 추가적으로 판이 스스로 섭입하면서 잡아당기는 거. 이거 잡당 힘. 이것도 아셔야 되고 또 해령에서 발산형 경계니까 밀어 올려주는 힘. 그래서 요 잡아당기는 거를 우리가 파는 영어로 슬랩, 당기는 힘, 풀. 그리고 해령에서 밀어주는 거 해령은 영어로 리치, 밀어주니까 푸시. 이런 거 두 개의 세트를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 끝. 그다음 4번. 그림은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이동 증거 중 일부다. 그죠? 대륙이동설 증거 여러분이 하시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요 첫 번째 우리 제일 먼저 처음에 했던 요 슬라이드가 기억이 나셔야 돼. 요 슬라이드가 베게너가 제시한 겁니다. 바꿔 말해서 대륙이동을 지지하는 증거인데 요 4개를 빼고 다른 증거라면 베게너가 한 게 아니라고. 기출문제고요. 다 같이 멸망. 이것도 이제 개같이 멸망한 문제가 있습니다. 겁나 쉬운 문제인데. 엄청 쉬운 문제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지. 해령의 고지자기 대칭성을 베게너가 증거로 제시했다. 맞아요? 아니죠. 베게너는 훨씬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 해령의 고지자기가 해적 장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대륙 이동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맞다고. 맞는데 그게 베게너가 제시했습니까? 아니라고. 이게 어렵습니까? 지구과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굉장히 치사하고 옹졸하고 편협한 학문입니다. 섬세하고 꼼꼼하고 연습 많이 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대륙이동의 증거로 그래서 나오죠. 우리가 고생된 말 습곡산맥. 자, 어디 지질구조의 연독성 북아메리카 동쪽의 에팔레치아, 유럽 서부 칼레도니아. 어떻게 기억하라? 육개장 칼국수 기억하셔라.
그래가지고 북아메리카 동쪽에 이게 붙을 거 생각해봐요. 대륙분포. 북아메리카 동쪽과 유럽이 서쪽이 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치사한 문제 이런 거지. 북아메리카 서부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유럽 동쪽이 칼레도니아 산맥이 고모생들 말에 생겼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지. 안 되잖아요. 해드려야 돼? 또 수업 시간 했는데 북아메리카 서부면 여기고 동부면 여긴데 얘네가 꽝 부딪혔는데 여기가 산맥이 생겨야지. 여기가 생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치사하게 나오면 이런 거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고생대말 빙하퇴적증 제가 얘기해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개념 강의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셨어야 된다. 기업과 니은 사이의 거리는 고생된 말에 가까웠냐? 얘네 기업과 니은 원래 붙어 있었던 거잖아요. 가까웠죠. 고말 때, 판기아 때 가까웠죠. 고말 때, 판기아 때, 칼레도니아 에펠 때 하나의 운명인데 그렇죠? 그죠? 아까 고말 때 꽝 박았다고 했으니까. 디귿 지점은 고생된 말에 남반구 위치를 했느냐? 디귿 원래 여기 있었잖아. 애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꽝 박은 거죠. 유라시아. 여기 뭐예요? 이제 우리 공부했으니까 알아야지. 인도, 유라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히말라야 산맥 언제? 3천만 년 전. 오케이.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자, 그림은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모형이래요.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난대. 상부 멘틀에서. 보시면은 뭔 얘기예요? 지금 상부 멘틀이니까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 670km가 대충 이쯤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는 여기 대류가 왜 일어나냐? 연약권이 부분 용융 상태니까 대류가 일어나고 이거는 다른 말로 지진파의 저속도층이다. 그죠? 지진파의 저속도층인 이유는 지진파 속도가 느리다라는 건 온도가 높다라는 뜻이죠.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으면 좋죠.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구나. 이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을 이동시키는 힘의 원동력,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동력 세 가지 다시 한 번 더 복습, 다시 한 번 더 멘틀 대류, 판이 잡아당기는 힘, 해령이 밀어주는 힘. 그 중에서 이 멘틀 대류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하나인 멘틀 대류, 요거에 대한 원동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동그라미. 해양 지역의 평균 연령이 대륙보다 적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이 평균적으로 적은 이유는 보세요. 잘 보시면 이 지각의 연령이라는 보이긴 보이는데 좀 더 잘 보이는 색깔로 지각의 연령이라는 키워드는 특히 해양 지각의 연령은 뭐가 여러분 머릿속에 띠링 하면서 떠올라야 되냐면 우리가 배운 거는 해령밖에 없어요. 해령은 나이, 빵살이잖아요. 조금 더 말하면 열곡. 그래서 주로 해양 대륙지역에 나올 수도 있지만 주로 해령. 그래서 여기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나이가 많아진다. 이거 말고 뭘 더 배웠습니까? 그죠? 뭐 어떤 절대 연령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자료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이걸로 거의다가 푸시면 된다. 그래서 해구 같은 경우는 판이 섭입하면서 죽는 데고 해령은 생기는 데고. 그러니까 여기는 0짤 응애 여기서 생겨가지고 이렇게 밀려가지고 여기서 좀 예쁜 말 씁시다. 판의 소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0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기본적으로 대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해양지각 같은 경우는 생겨서 꼬라박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해양지각 평균 연령이 적은 이유는 생겼다가 죽기 때문인데 대륙지각은 그럼 선생님 어떻게 생기나요?는 지원 범위에서 절대 몰라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해양지각은 소멸하니까. 그죠? 특원 플룸이 핵과관계에서 생성돼. 자, 플룸이 여기서 생성돼서 올라오죠. 뜨거운 플룸은 고정돼 있고요. 열점이라는 걸 만들고요. 화산섬을 만드는데 그 화산섬은 호산결도랑 섭입돼서 생긴 호산결도랑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된다고 했었고, 핵과 멘틀의 경계는 우리가 판구조론 단면도 공부하셨으면 2900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굳이 힘들게 3000km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670보다 얕은데 만 얘기하고 있죠. 3000 말도 안 돼요. 땡. 다음 그림은 문제 그냥 그림은 어느 해령이 아니야. 섬세하게 딱 갑니다. 그림은 어느 해령 위를 수직으로 횡단하며 관측한 음파의 왕복 시간과 이거를 나타낸 거래. 자, 일단은 우리가 어느 해령이 어쨌든 이렇게 있는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뭐가 좀 잘 보일까? 보라색. 약간 밝은 색깔 좀 잘 보이겠죠? 어느 해령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거기가 해령 위를 수직으로 횡단하며 이 해령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3D처럼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나란히 생긴다 했잖아요. 왜냐면 멘트 대류가 이렇게 한쪽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오니까 라인으로 찌는다 했잖아. 그래서 열곡이 라인으로 생겨서 열곡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요런 해령을 이제 수직으로 횡단한다라는 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서 내가 해령에 뭐를 잰 거야? 음파를 왕복 시간 그리고 하나 해양 지각의 나이 이렇게 두 가지를 잰 거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항상 해령이 나오면은 뭐가 키워드다? 뭐가 키워드다? 대칭. 아니야. 대칭 키워드를 했잖아요. 대칭이 키워드. 그렇기 때문에 딱 보시면 어디가 조금 대칭적이죠? 이거 보세요. 이거. 얘가 그래도 조금 대칭적이고, 또 왕복 시간 하나, 해양 시각 하나를, 나이를 하나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뭐? 순서를 맞춰라. 하나씩 대응해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딱 봐도 뭔가 이게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깊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음파의 왕복 시간은 사실 이렇게 데칼코마니 하면 모양이 나와요. 그죠? 해령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가 지금 기억이 음파의 왕복 시간이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 항상 여러분 축에서 절편 값 민감하게 보시라 했잖아. 여기 얘 0이 있잖아. 0 딱 만나는 지점. 이게 뭐예요? 음파의 왕복 시간 0일 수가 있어요? 음파의 왕복 시간 0일 수가 있어? 아니죠. 그러면 수심이 0인데 말도 안 돼. 그죠? 해령이라고 했는데 해령인데 수심이 0일 수가 없지. 심지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그죠? 그래서 여기가 또 두 번째로 또 이게 뭐 딱 그러면은 해양 지각의 나이가 0인 지점이니까 여기가 우리가 지금 궁금해서 바라보고 있는 해령은 항상 나이가 0짤. 네, 0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매칭이 됐죠. 음파의 왕복 시간은 기억이 다 뻔하죠. 매칭하면 문제에서 나옵니다. 퇴적물의 평균 두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본적으로 해령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고 했다. 왜냐면은 그 지원 수준에서 그냥 해양에서 퇴적되는 속도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나이가 많으면 그냥 많이 쌓였다. 그러니까 나이랑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뭐예요? 요 색깔로. 뭐야? 요 색깔 뭐예요? 요 축을 봐야지. 나이에 비례하니까. 그죠? 나이가 많은 녀석이 많이 쌓였을 거라고. 그죠? 퇴적물의 평균 두께는 나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A 구간이 두껍냐? A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A랑 B랑 봤을 때 여기 A 구간이 지금 더 세로축 높이가 높죠? B에 비해서 얘가 더 나이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A 구간이 두꺼운 거 맞고요. D 구간이 공지적인 정주각기라면 B 구간은 역자각기, C 구간은 정자각기다. 지금 파란색은 잘 보이죠? 하얀색이라. 오케이. 지금 D 구간이 여기가 이만큼이 정자극기라면 B 구간 그리고 C 구간은 각각 정이고 여기고 정이냐? 아마 이 니은선지까지도 잘 하셨지만은 디귿선지를 잘 모르셔서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설명은 다음 시간에 아니고 물 좀 먹고. 보세요. 정자극기, 역자극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관련된 인자죠. 지금이 정자극기란 시간이고 역자극기는 옛날이든 뭐 앞으로든 간에 시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축 중에 어떤 걸 보셔야 될까? 음파의 왕복 시간, 이 시간이라는 글자만 보고 눈이 멀지 마시고 이 녀석이 나이를 얼마나 먹었는데에 따라서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D 구간에 한마디로 D가 쌓이는 기간 동안 정자극기였다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D 구간 동안 쌓인 시간은 이만큼이죠. 해양지각의 나이. 이만큼의 나이 동안은 싹 다 뭐예요? 정자극기죠. 그쵸? 이 기간은 다 정자극기다. 그러면 요 기간만큼 동일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지. 같은 Y축이니까. 그러면 이 기간은 다 정자극기라고. 그러니까 정답은 뭡니까? A도 B도 C도 다 정자극기지. 왜? 얘네는 다 결국에는 C 구간도 보세요. 이 정도의 연령. 이 정도의 연령. 이 정도의 연령. 다 D구가 쌓이는 시간이랑 똑같잖아요.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 분명히 해령은 키워드가 대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대칭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돼요. 연령이 왜 대칭이 아닙니까? 라는 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늘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요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퇴적되는 속도는 그러니까 해양이 확정되는 속도는 다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가 당황스러운 이유는 지구과학 문제를 어렵게 내는 가장 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실제 자료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요 굉장히 정제된 지식이에요. 교과서에 실리고 모두가 합의할 정도의 지식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고통을 주고 싶다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그 정제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자료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험이 뭐죠? 지구과학 시험, 지구과학 임용고시,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이게 아니잖아. 수학 능력 검정 시험이잖아요. 수학 능력이라는 건 너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뭔가를 봤을 때 추론해내고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역량이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국어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령은 대칭이야 라는 거를 공부를 해서 가져가셨을 때 이런 자료를 보셨을 때 너무 실질적인 자료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긴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실제로 대칭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공부를 해서 알고 있다면 이런 자료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자. 질문해 볼게요. 일단 해령이니까 여기 무슨 경계죠? 좋아요. 발사형 경계예요. 경계라는 거는 이 좌우로 딱 갈라졌으니까 다른 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해령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ABC 영역판과 우측에 있는 D판의 확장 속도 비교가 가능하죠. 어디가 더 확장 속도 빠릅니까? 좋아요. 확장 속도는 이렇게 빠른 거죠. 다른 색깔로. 여기가 V 빠르고 여기 느린 거죠. 왜냐하면 같은 기간인데 지금 ABC 영역은 ABC 영역 3번만큼 우르륵 확장을 한 거고 같은 시간 또 얘는 우르륵 이렇게 간 거잖아요. 우르륵 보이시죠? 우르륵 이랑 같은 시간 또 얘는 맞지만 얘는 간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같은 기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ABC 판이 훨씬 빠르다. 가정하지 않아도 대칭성이 깨진 걸 보면 저쪽이 훨씬 더 빠르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쉣! 떨굴 뻔. 그래서 땡이다. 됐죠? 그리고 다시 9번 좋은 문제죠. 16번 좋은 문제죠. 1, 3, 3, 2 답을 체크하고 일단 가겠습니다. 1, 3, 3, 2 3, 2 이거 금방 풀겠는데요? 생각보다 스피디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그림은 어느 해령 부근에 해령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키워드는 대칭이고요. 해령은 나이가 0살이고요. 이런 게 떠올라야죠. XX 프라임 구간을 직선으로 이동하면 측정한 해양 지역의 나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좋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 보시면은 XX 프라임 잘랐는데 여기에 0, 0이죠. 나이가 세로축이 나이. X축은 자른 거. 세로축은 나이. 항상 새로운 그래프 보면 X축, Y축 단위. 근데 여기는 0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겠어? 여기 해령이고요. 여기 해령이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XX 프라임 그렇게 하고 아래 걸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해령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 복귀하면서 내가 이 말 해야지 했다가 일단 문제 풀고 할게요 했다가 까먹어버린 말이 있는데 그걸 지금 할 차례가 왔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그 선지를 선지 해장국 아닙니다. 선택지를 이거를 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이건 사실은 국어 과목 할 때 되게 좋습니다. 제가 국어교육과 복수 전공을 하려고 했을 정도로 국어를 진짜 좋아하고 국어를 실제로 처음에는 제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저도 이 자사고였거든요. 남자 자사고. 근데 250명 중에 제가 국어를 150등을 받았어요. 선생님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면 나쁘진 않죠.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서울대 올 정도의 어떤 성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결국엔 얘를 끌어올려가지고 2학년 1학기 때 문이과 통합 대충 250명 중에 1등을 했습니다. 이야, 그냥 이악 물고 했죠, 진짜. 엉덩이에 종기 나서 어머니한테 짜달라고 하면서 진짜 공부했습니다. 화끈하게. 불꽃 지구 하기잖아요. 화끈하게 했다고. 예.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특히 국어에서 근데 탐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국어에서 적용하기 좋은 게 뭐냐면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도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질문도 있잖아요. 옳은 것은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 1번부터 5번 중에 맞는 녀석 하나 딱 골라라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건 사실은 1, 2, 3, 4, 5 중에 하나만 틀린 녀석이고 예를 들어 3번만 틀린 녀석이고 얘도 맞는 말 한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살짝 바꾸면 내가 아무리 이 지문을 읽어도 이 문학 작품을 읽어도 감이 안 오고 내가 아무리 비문학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럴 때는 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선지는 적이 아니고 아군입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지를 읽었을 때 내가 답을 모른다 손 치더라도 네 녀석이 같은 팀이라고. 아군이잖아, 네 명이. 그렇잖아요. 한 명만 적군이야. 물론 이 적군은 굉장히 조심하셔야겠지. 하지만 내가 지금 진짜 이 지문에 대해서 감을 아예 못 잡는 상황이라면 그 중에 이 네 지문 그럴싸해 보이는 거라도 스르륵 읽어보면은
아, 대충 얘가 무슨 말을 하는구나를 캐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읽잖아요. 이해가 진짜 잘 됩니다. 여러분, 선지는 때때로 아군이기도 합니다. 물론 같은 맥락에서 옳은 것은이라는 거는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옳은 것은 3번만 내 편이고 나머지 다 스파이지. 나머지 다 임포스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이라는 지문은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근데 그래도 가끔은 도움을 줄 때가 있어서 뭐 여러분 알아서 연습하면서 센스 있게 하시면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만, 이 그래프만 보고서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하면은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사람 몇 없을 겁니다. 저 포함해서. 저도 한 번에 이걸 잘 그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면은 싹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해령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해령들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해석한 게 나쁘지 않구나. 그리고 해령이 이렇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기에 변환단층이 있는 그런 지역이구나 라는 거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고. 그쵸? 이것만 만약에 딱 있어봐요. 여러분, 해령 두 개, 변환단층 껴있는 해령이라는 경계를 바로 떠올리기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얘가 있으면 바로까지는 아니어도 바로네요. 바로 알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는 해령이기 때문에 대칭적이야. 그렇죠? 대칭적이다. 근데 그 대칭적인 정도가, 즉 그래프 속의 기울기가 동일하죠. 동일하지. 그죠? 왜냐면은 두 칸. 네. 아까 말했죠? 8교시 중에 6교시나 해서 제가 약간 좀 딱 봐도 피곤해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막 쳐져서 하고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억지로 막 올려야 돼. 에너지를 막 올려야 됩니다. 에너지 올려야 돼. 뭐야. 오늘 방과후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제가 좀 살살 할게요 이러면서 막 약간 힘 빠진 모습 보이니까 오히려 이제 저희 방과 듣는 친구들이 오케이 가보자고 하던데, 그치 가보자고 가야지 힘 써야죠. 보시면 결국에는 이 해령과 해령이 대칭적이어야 되고, 해령을 기준으로, 그리고 두 해령의 확장 속도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신 채로 보시면 되겠죠. 1번 볼까요? 해령이고 여기 양쪽 이게 대칭적이죠. 대칭적이고 보시면 하나 두 칸 세 칸 하나 두 칸 세 칸 하나 두 칸 세 칸 그 폭도 동일하고, 그죠? 그래서 답 1번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쉽게 풀어요? 그걸로 푸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어렵게 갈 필요 없다고. 보시면은 얘도 해령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가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이긴 해. 근데 보세요. 이 해령과 이 해령에서 확장 속도가 우리 다 두 칸으로 다 똑같았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지금 이 경계까지 그라데이션이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얘는 하나 둘 세 개까지 있죠. 얘가 더 확장 속도가 빨랐지. 그쵸? 느리고. 그러니까 얘는 두 해령에서 대칭이긴 하나 두 해령의 확장 속도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안 돼. 얘도 보시면은 같은 의미에서 그라데이션이 세 개. 여긴 대칭.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미묘하게 얘는 요 경계에 1, 2, 3, 4번까지 갑니다. 얘가 더 속도가 느리고 얘가 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얘도 두 개의 해령의 확장 속도가 다르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그림의 거의 뭐 반대 그림인데 여기는 두 칸, 여기는 세 칸. 이러니까 해령의 대칭이라는 조건을 만족은 하지만 이 해령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느리고 이런 식으로 다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얘는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아닌가? 얘는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어머? 잠시만요. 뭐지? 아니네요. 이렇게 애매하게 보지 말고 여기를 보면 되네. 이 부분을 보면 되네. 1번, 2번. 여기는 1번, 2번, 3번까지 가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얘도 여기 더 빠르고 여기 느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해령을 기준으로 각각의 해령을 이거네요. 각각의 해령을 기준으로 각각 확장하는 대칭이라는 그 조건 하나는 맞췄지만은 근데 얘네 둘의 속도도 똑같았다라는 조건을 지금 만족하는 거는 1번밖에 없다. 야,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제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오지훈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까지 할까 말까. 하지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그래프를 진짜 많이 볼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해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고 조금 더 잘 보이는 색깔로 이제 이 말은 지우겠습니다. 선지는 때때로 아군이다. 확인 한번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똑같이 저 좌측에 있는 그래프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딱 이렇게 XX 프라임처럼 좌측 그림처럼 딱 거리를 이렇게 잘라서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거리가 되겠죠. 거리가 되고 왜냐면 어떤 지점을 자르니까 뭐 XX 프라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에 보통 해양 지각의 나이, 그렇죠? 해양 지각의 나이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저 세로축을 그대로 처음이니까 다 쓰겠습니다. 해양 지각이 다 쓴다 해놓고 해지나 이러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거를 하실 수 있어야 돼. 자, 보겠습니다. 어떤 그래프는 나이를 쟀더니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A 지역. 어떤 지점은 나이를 쟀더니 오 마이 갓. 네.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로축은 거리고 세로축은 결국에는 나이라니까 시간이기 때문에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판의 속도, 즉 두 개 다 일단은 뭐예요? 거리가 있는데 축이 있는데 여기서 만나네, 원점에서 만나네. 그러니까 얘는 원점에서 만나네. 그건 얘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해령이고 열곡이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발산이 일어날 거잖아요. 판이 확장이 일어날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확장 속도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확장 속도 비교. 그죠? 확장 속도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찬찬히 그래프가 그냥 B는 이렇고 A는 더 넓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상 축을 하나 잡고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내가 만약에 이만큼 걸어갔을 때 A는 상당히 조금 나이가 어린데 B는 상당히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A는 이만큼 갔는데 슉 갔는데 B는 나이가 많다니까 슉 더 천천히 갔죠. 그러니까 뭐예요? 속도는 누가 더 빠른 거냐면 A가 빠르고 B가 느리다. 혹은 여러분이 축을 이번에는 얘만 지울 수 있을까? 오케이. 얘가 만약에 축을 이번에 이렇게 잘랐다 쳐봐요. 편하신 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로 자르는 걸 조금 추천드리긴 합니다.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할게요. 네. 해보셔도 돼.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자릅니다. 근데 이렇게 막 그래프 해석도 난 복잡하다.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가 사실은 거리죠. 얘가 시간이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x분의 y니까 거리분의 시간이죠. 거리분의 시간이면 여러분 요건 알죠? 거속시. 거리분의 시간이면 사실 속도의 역수죠.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니까 얘는 지금 뒤집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분의 1이다라고 보셔도 된다. 그러면은 기울기 자체는 뭐가 더 크죠? 저 그래프에서 A보다 B가 크죠. 그러니까 얘의 역수기 때문에 기울기분의 1인 확장속도는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지훈 선생님이 훨씬 많은 걸 했지만은 여러분의 머리가 박살이 나고 터져버리고 이럴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일단은 얹고, 여러분이 고3이라면 더 해드릴 텐데 고2 수준이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그래프만 해석하실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대단한 일단 수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쪼여야지. 다시 여러분이 똑같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칸 이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결국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은 기울기가 모두 같으니까, 기울기가 모두 세임 하니까, 그래서 기울기분의 1, 즉 속도랑 비례하는데 이 확장 속도도 세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종종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다른 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제가 그냥 그린 김에 한번 해볼까요? 양쪽의 판의 확장 속도가 다른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기울기가 작은 거지. 천천히 하세요. 기울기가 작다고. 그러면 기울기 분의 1인 속도는 분모가 작으니까 분자는 크겠지.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큰 거. 확장 속도가 큰 거. 이쪽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 색깔 좀 달리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진 게 만약에 같이 나왔다. 그러면은 너무 대충 그렸네요. Sorry.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지금 2분의 3이죠. 기울기가 지금 아까 요 녀석보다 크잖아요. 크다고. 그러면 속도는 기울기분의 1이 속도랑 비례를 하는데 지금 기울기 자체가 분모가 커졌으니까 전체 값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는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확장 속도가 작은 거다.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으면은 사실 진짜 여러분 고2 수준에서 정말 잘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고3 친구들도 이 정도 이거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오케이, 9번은 그래서 좋은 문제였다. 됐죠? 11번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무라님만. 그림 가는 봐야지. 해양지각의 나이 분포. 와, 해양지각 나이 분포. 나이가 나와 있죠? 나이 분포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요렇게 쭉. 그냥 쓱 보시면 안 돼. 어두운 거부터 나이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구나. 밝아지면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나이가 제일 어리지. 사실 이런 나이 자리 없어도 이제 아셔야 돼. 이제는 진짜 아셔야 돼. 이거 뭐예요? 동태평양 해령이고, 동태평양 해령.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대서양 중앙 해령이고, 그리고 여기는 남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남극 근처의 해령들이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해령의 나이가 제일 어려요. 왜? 나이가 여기서 태어나니까 1번 그라데이션, 2번 그라데이션. A는 그러니까 2번 그라데이션 3번까지 가기 전에 2번의 영역이 있네요. C 같은 경우는 여기 지난 거 1번, 2번, 3번, B는 4번 영역이 있네요. B가 여기고 A는 여기야. 그러니까 딱 봐도 나이 물어보겠죠. B가 더 많겠죠. 또 이 정도도 물어볼 수 있겠지. 얘가 거리가 거의 얼추 비슷하니까 아마 얼추 비슷한 거 딱 보면 학평 문제죠. 보통 교육청 문제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6월, 9월 수능 교육청 문제 좀 정교하고 학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계산을 요구하거나 약간은 유도리 있게 넘어가는 느낌이 많아요. 근데 교육청 6월, 9월 수능, 특히 수능 야 우리 약간 문제 좀 대충 냈는데 유도리 있게 넘어가자. 미쳤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6월 sorry 6월 9월 수능 같은 경우 굉장히 민감하고 좋은 문제를 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진짜로 명품이에요. 명품 문제들이 가끔 여러분이 푸시다가 진짜 감탄할 겁니다. 아마 16번 문제 풀 때 감탄을 하실 겁니다. 근데 왜냐? 얘 수능 문제거든. 굉장히 좋은 문제죠. 어쨌든 간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유도리 있게 이 정도면 얼추 비슷하다. 얼추 비슷한데 자 거리가 얼추 비슷한데 속력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이는 뭐가 더 많습니까? 천천히 써둘게. 나이는 지금 나이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나이는 거의 B가 더 많죠. 근데 속도는 거리는 지금 얼추 세임하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겠어? 딱 봐도 확장 속도는 다른 색깔로 써드릴게. 얍! 보라색. 확장 속도는 거리가 얼추 비슷한데 얘가 더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빠른 거지. 얘는 지금 2칸 만에 확 왔는데 얘는 4칸 동안 천천히 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까지 하실 수 있으면 된다. 두 번째, 나는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관측한 해양 지각의 나이에 따른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눈이 가야지. 태평양과 대서양. 태평양은 검은 점자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요. 대서양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죠. 뭔가 둘이 얼추 비슷합니다. 해령 정상으로부터 해저문까지의 깊이. 자,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항상 X축, Y축, 단위. 해서 X축 같은 경우는 나이가 100만 년이라는 나이가 나와 있고 여기는 해령 정상으로부터 깊이. 잘 생각해 보세요.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해령이 이렇게 있든가. 상상을 해보죠. 해령이 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해령으로부터 내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 나이를 잰 거죠. 점점 깊어지면서 대충 1km면 나이가 이 정도네. 한 10백만 년. 10백만 년은 뭐야? 100이니까 0 2개 붙여주면 만 년, 1000만 년이네. 이 내려가면은 이렇게 대충 한 40이라 합시다. 그냥 40백만 년, 4천만 년이네. 이렇게 하시라고 천천히. 여러분 그냥 우와 그래프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하나씩 잡아서 천천히 읽는 연습을 하시라. 그래야 진짜 어려운 실제 자료, 처음 보는 축들을 올렸을 때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게 결국엔 수학 능력이고요. 그걸 갖추면 수능은 그냥 잘 보게 됩니다. 그쵸? 네. 그런데 걔네 둘이 정말 완전 생판 다른 바다잖아요. 지금 태평양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바다고 대서양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바다인데 생판 다른 바다인데 둘을 놨더니 와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이 얘기 어디서 했죠? 이거 제가 조금 일부러 시간 들여서 여러분이 과학적인 지식을 좀 소양을 좀 가졌으면 해가지고 제가 좀 앞에 길게 말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 어디냐? 2강 2점의 2번 문제 투투투 홍진호 문제 이 문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거 X축, Y축 단위가 뭔가 나왔을 때 긴장하고 보시는데 이것들의 어떤 그 연구할 때 얘네 둘 그 각각 축에 올린 A항, B항의 어떤 연관성을 보고 싶을 때 그냥 축들을 여러 가지 설정해서 막 자료를 뿌려본다 했잖아요. 자료를 뿌렸을 때 얘네들이 어떤 이러한 일정한 어떤 연관성을 띄면요. 그 둘은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어떤 방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많은 축들의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저런 거 올려보면서 연구를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그 정비례하는 모양을 띈 이유는 판이 빠른 이유가 바로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에 걔네들이 거의 비례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드렸습니다. 이래서 2점짜리 맞춤 문제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나이와 해령 정상으로 깊이를 놨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거의 겹칠 수 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둘이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해령 정상으로부터 깊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깊어졌을 때 나이가 증가를 하는데 나이가 증가하는 정도가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그 어떤 바다여도 지원 범위에서는 추가적인 다른 바다여도 거의 똑같이 그려질 겁니다. 왜냐? 이게 지금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해령 중심으로 있었는데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수심이 깊어진다. 즉 판이 침강을 해요. 왜? 점점 멀어지니까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는 0살일 때는 막 따끈따끈하고 그러니까 밀도도 작고 막 이런데 그냥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밀도가 점점 차갑게 식으면서 밀도가 가라앉아요. 밀도 가라앉는데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가 필기노트에 적어놨죠. 보시면은 자 수심이 마찬가지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심도 깊어진다고. 판이 천천히 가라앉아서 침강해서 그거를 올해 수특 2.4번과 올해 3.3번에서 강조를 또 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얹어드릴 수 있는 게 뭐다? 그렇게 해서 판이 침강하는 정도가 대서양이랑 태평양이랑 거의 비슷하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문제 배치를 이렇게 한 게 뭐 문제가 연속적이죠. 거의 10번은 그냥 제가 뺀 거고. 근데 사실 여기 얹어서 이것까지 얹어주면 굉장히 또 추론할 만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이제 되게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사실 이제 거의 고3 수준이고 들어가서 진짜 모든 문제 풀 수 있는 수준인데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의 머리가 박살 날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 보고 해드릴 수 있으면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요 정도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일단은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얻어가셔야 되는 건 이 자료의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판의 침강으로 판이 침강한다. 내려앉으니까 수심이 깊어지는데 그 정도는 저 자료에 그냥 충실하다면 태평양이랑 대서양이랑 거의 세임 하다. 오케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자료를 준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해양 지각의 평균 확장 속도는 딱 봐도 물어보잖아요. 이거 확장 속도. A가 속한 판이 빠르다고 했죠? 빠르죠. 해양저 퇴적물의 두께는 B에서가 해양저 퇴적물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뭐랑 비례한다 그랬죠? 아까 요 위 문제에서 했는데 해양저 퇴적물의 평균 두께는 나이랑 연관을 지어줘야 했잖아. 그러니까 해양저 퇴적물 두께는 나이랑 연관을 지어줘야지. 그러니까 B랑 C를 했네요. C 같은 경우는 1번이네요. 잘 안 보이는데. sorry 잠깐 준비. 2번이네요. 2번. 2번 영역. 2번 영역이죠.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4번인데. 그러니까 B는 정방편이 아니고 B는 4번인데 얘는 2번이니까 B가 더 나이가 많은 거죠. 나이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동일하다 가정을 하기 때문에 B가 더 두꺼운 게 맞고요. 해령 정상으로부터 해저면의 깊이 어딨죠? 해령 정상으로부터 깊이 요거 지금 요 그래프 보는 거예요. 해령 정상으로부터 깊이 해령 정상으로부터 깊이는 A에서가 깊냐? 얘는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죠? 같은 연령이 동일하면은 침강하는 정도는 그 수심이 깊어지는 정도는 거의 바다, 특히 여기서 이 자료에서는 태평양이 대서양이든 거의 모든 바다에서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령으로 그 A랑 B를 보셨을 때 A 같은 경우는 아까 2번이었고요. 2번.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얘는 2번이었고 얘는 4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가 더 많아요? B가 더 많죠?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은 여기가 B 종이라고 하고 나이가 좀 적은 여기가 A라고 한다면 해령 정상으로부터 해저문의 깊이는 사실 그냥 읽어줘도 되죠. 여기가 A, 여기가 B. 뭐가 더 깊습니까? B가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A가 더 얕죠. 이렇게 자료 해석으로 보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이 이 텍스트, 디귿 텍스트만 보셔도 이거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A가 나이가 더 어리고 B가 나이가 더 많은데 어떻게 나이가 어린 녀석이 더 많이 침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침강한 정도는 바다마다 동일하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사실은 이 자료가 더 중요해지려면 얘와 얘를 엮어서 또 되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멘탈이 뻥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번. 자, 문제가 저기까지 있네요. 가겠습니다. 자, 13번. 대서양에서 이거 대서양에서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PB 구간을 그러니까 이거 대서양 중앙 해령을 딱 봐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뭔가 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현재 서양에서 음파를 발사해서 반절 이거는 결국에는 내부 수심을 볼 거고 이렇게 어떤 숫자의 나열이 표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돼요? P1으로부터의 거리 0부터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 수평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수평 거리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P1으로부터의 거리 해가지고 0, 420 여기는 이제 P2 지점, P3 지점은 뭐 840 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어디까지? P6까지. 그리고 시간초 아래쪽으로 시간을 그리는데 해적 음양측 10번 같은 경우에는 뎁스는
음파 속력 곱하기 시간을 쓰고 왕복 시간 나눠주기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런 숫자의 나열을 보실 때 여러분 제발 그냥 흐르륵 읽지 마시고 보통 최대값이나 최소값에서 뭔가를 낸다 그랬잖아요. 걔네들 그냥 본능적으로 체크하세요. 이 3.95 딱 봐도 뭔가 체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우리가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는 걸 아신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지. 그죠? 그러면은 어떤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 보라색은 잘 보이죠? 네. 노란색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맞아. 이게 진짜 잘 보여. 그죠? 네. 그래서 이 P4 지점이 아무래도 여기가 네. 여기가 아닐까. 너무 제가 리얼하게 그려버렸는데 이렇게 보세요. 찬찬히 시간이 점점 줄다가 최소를 찍고 점점 다시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대충 그냥 해령을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점점 줄어. 팅탕 팅탕이 점점 줄어. 그러다가 여기서 요 지점에서 3.95에서 즉 P4 지점에서 최소값을 찍고 팅탕 그 다음에 6.55, 6.97 이러면서 다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P4 지점이 거의 해령의 중심부, 즉 열곡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곡 부근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왜 그러냐? 얘가 지금 그 지점 P1부터 P6가 듬성듬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자료까지는 우리가 못 본 거예요.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화질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만 찍고 여기만 찍어봐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 대한 거를 만약에 찍지 못했어. P1, P2, P3, P4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를 못 찍었어.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똥똥똥똥똥똥 이 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지? 6개의 점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밖에 지금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은 쉬운 문제죠. 2점짜리잖아요. 그죠? 딱 봐도. 네. 왜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리얼한 자료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똥똥똥똥똥똥 6개 점 찍어서 대충 그린 약간 상대적으로 좀 리얼하다기보다는 리얼하다고 하자면 리얼한 건데 조금은 덜 리얼한 거죠. 덜 리얼한 자료라서 아무래도 2점 문제일 것 같긴 했습니다. 네. 단해수에서 음파의 속도는 일정하고요. 당연한 말이죠. 음파의 속도는 1500m/s인데 이걸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또 쉬운 문제라는 게 보통 이거 주면은 이거 계산해라 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을 끌게 하고요. 또 2분의 1 안 하게 만들어서 실수를 유도하는 거 정도지 어려운 게 아니죠. 수심은 어디가 깊느냐? P6가 들어보셔도 돼요. 네. 수심은 P6가 깊냐? 한마디로 왕복 시간이 기냐라는 거죠. P6는 지금 6.97초고 P4는 이게 딱 봐도 제일 작은 거 이거 문제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깊다. 맞고요. 제일 작으니까 제일 낮고 P3부터 P5 발사형이 이거는 뭐 그냥 딱 보시면 아시지. 그죠? 해령이고 대서양 중앙 해령. 해양 지역의 나이는 P4가 맞느냐? 해양 지역의 나이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해령은 0이고요.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하면은 나이가 증가합니다라는 거 계속 우려먹고 있죠. 여러분 스피디해지고 있죠? 빠르다지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배경지식이 어느 정도 쌓였다라 가정하고 자세한 설명 안 하고 후루룩 빨리 넘어가니까 그래요. 따라오셔야 돼. 해양 지역의 나이는 P4 한마디로 거리를 이제 재줘야 되는 건데 P4는 딱 봐도 어디예요? 정확히 열곡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열곡 부근이라 얘는 0살에 가까울 거고요. P2는 거기보다는 어쨌든 거리가 좀 있는 지점이잖아요. 여기가 거의 열곡 부근인데 거기보다 어쨌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P2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땡. 3번. 됐죠? 야, 자 16번은 여러분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고 가세요. 안 푸신 분들 그냥 보지 말고 풀어봐. 푸신 분들도 잘 풀었는지 반성해보고 반성이라고 그러다. 반추해보고 갑니다. 멈췄다가 다시 풀어보고 하는 거예요. 저 물 한 번 먹고. 왜냐? 얘는 2023년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이라고요. 그리고 진짜 많이 틀렸습니다. 진짜 많이 틀렸고 심지어 3점짜리 문제고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진짜 좋은 문제예요. 내가 이거를 수능장에서 봤다! 라고 생각하고 저 진짜 풀어볼게요. 처음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뭔지요? 3번 봐야지. 그림 한번 봐주고. 어느 해양판이야. 해양판에 어딨어? 여기인데. 해양판에 고지자기 분포 하면 막 이런 복각이라던가 뭐 이런 게 막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고지자기 분포. 그림 보이죠? 이거 막 뭐야 이거 뭐라 그러죠? 그 바코드처럼 생긴 고지자기 분포. 오케이 나와 있고. 그 중에 어두운 거 정자각기, 역자각기 하얀색, 그리고 미확인 구간, 여기는 미확인 구간 확인이 안 되나 봐. 왜 안 될까? 이거 대륙판이랑 해양판 사이에, 이거 뭐요? 섭입대잖아, 섭입대. 그죠? 해구가 있으니까. 섭입대, 해구, 이거 수렴형 경계,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수렴형 경계, 판구조론에서 대한 거 공부하는 거고, 수렴형 경계니까 여기가 뭔가 이렇게 꼬라박아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죠. 그죠?
여기에 대한 알기가 정말 여기까지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런가 봐. 그래서 미확인 구간이라는 게 있네. 단위는 우리가 언제나 수능 날이니까 공부했던 모든 걸 끌어가지고 푸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년 전이라는 거에 낯설어 있으면 진짜 큰일 난 상태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10백만 년이면 0두개 붙여서 0두개 붙이면 이게 100이니까 만년 이래가지고 이제 1000만 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연습이 되셨다면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되네? 6200만 년이고 이거는 7700만 년이고 조금 더 과장을 하면은 우리가 6500만 년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0.65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생대가 시작되니까 이 친구는 지금 신생대 부근 그쯤에 생긴 거고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나이가 지금 이렇게 가면 나이가 증가하는 거지. 근데 우리 해양지각의 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지각의 나이 했잖아요. 해양지각의 나이가 어디가 0살이야. 얘가 지금 시간을 돌려보세요. 7700, 6600이면 200이면 저쪽으로 가다 보면은 0살이 나오겠죠. 그 0살이 결국엔 뭘 말한다고 했어요? 해령 말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어딘가 지금 이쪽으로 가면 해령으로부터 거기가 멀어져서 나이가 많아지니까 저 어딘가로 가면은 해령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여기까지도 지금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우리 잘 보세요. 저 진짜 문제 푸는 것처럼 한다 그랬잖아. 고지자기 분포와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지금 이만큼 해석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제 이렇게 푸는 거라고. 내가 활성화 시켜 놓을 수 있는 걸 머릿속에 최대한 활성화 해놓고 그 다음에 선지를 읽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 오랜만에 좀 진지하죠. 진짜로 수능 문제니까 좀 진지하게 갑니다. 그리고 전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이런 축척 놓치시면 안 되고 가로축이 대충 이 정도 길이가 100km라는 거구나. 이런 것도 쓸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지? 그리고 왜냐면 축척이 있으면은 나이도 좋고 축척도 좋으니까 확장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도 계산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 했었고 해양판 대륙판 있지만은 얘가 이렇게 꼬라박는 섭입대라는 거 해구 수렴형 경계라는 거 했으니까 저 같으면 밀도 이렇게 크고 작다가 이런 것도 쓸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여기 항상 X축, Y축 단위를 잘 보는 습관이 있다라면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얘를 남북 방향으로 잘랐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말고 더 볼 수 있는 게 있나?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지. 해양판은 현무암지, 대륙판은 뭐 유문암지, 화강암지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말이니까 굳이 안 말하는 거고 이 자료에서 더 이상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 읽어볼게. 지점 A, B의 연령을 나타낸 거다. A, B의 연령 우리가 잘 보고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령이 대충 어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까지 했던 거죠. 자, 해양판의 이동 속도와 해저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일정하고 자, 문장 하나하나에 괜히 주는 문장 없다 그랬죠. 긴장하면서 보셔야 돼. 해양판의 이동 속도랑 해저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뭐라고요? 일정하다라고 했죠. 괜히 준 말이 아닐 겁니다. 근데 사실 다행히도 이 말을 봐봐요. 해저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제가 별다른 조건이 없는 이상 무조건 일정하다라고 했죠. 별다른 조건이라고 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했었는데 서해는 우리가 동고서저 지형이잖아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그래서 비가 이렇게 쫙 내린다 가정하면은 비가 쓸고 내려가는 건 서쪽 영역을 많이 쓸고 내려갑니다. 동쪽 영역은 상대적으로 덜 쓸고 가죠. 쓸고 내려간 게 그대로 서해안에 쌓이고 황해에, 동해안에는 요만큼만 쓸고 내려간 게 쌓이죠. 그러니까 퇴적물은 사실 어디가 더 많이 쌓이냐? 같은 시간 동안 황해가 훨씬 많이 쌓입니다. 옐로씨, 황해라고 하는 이유도 서해를 황해라 하는 이유도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거기가 탁해서 그래요. 탁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서해와 동해의 퇴적 속도를 비교하면은 서해가 훨씬 많습니다. 퇴적물의 유입이 많다고요. 하지만 지원 범위에서 이렇게 특이하게 특정해주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그냥 모든 지역에서 퇴적 속도는 동일하다 준다 했잖아. 그 말을 굳이 이걸 주는 거는 뭐예요? 아무래도 이 말을 주는 이유는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으면은 이거는 그냥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평가원이 넣은 거구나 하시면 되고, 해양판의 이동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판에서도 판의 이동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기도 하고, 같은 판에서도 어떤 판은 이쪽으로 판 이쪽으로 가면서 같은 판 내에서도 속도가 다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조건 자체를 그냥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나올 수 있는 오류 자체를 삭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판의 이동 속도는 변함없이 어떤 특정 상수값을 구하면 그거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예,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됐고, 현재 해양판의 이동 방향은 남쪽과 북쪽 중 하나다. 야,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봤죠? 연습해왔죠? 남쪽과 북쪽 중 하나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요? 남쪽인지 북쪽인지 맞추라는 거예요. 그잖아? 여러분, 이거 물리 풀 때 전 물지 선택자였으니까 사실 화생은 조금 제가 그렇게 깊게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냥 내신 정도, 내신할 때도 뭐 물론 기출 EBS 엄청 풀었지만, 근데 물지, 특히 물리, 지구과학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림이 항상 나오는 학문이죠. 그치?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항상 감정이입을 하시라고. 수능 날은 30분이 주어집니다. 마킹하는 시간 한 3분 제외하면 27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셔서 알겠는데 한국사 과탐 1, 과탐 2가 쉴 새 없이 그냥 90분 동안 몰아칩니다. 뭔가 그냥 으르하 하면서 시험이 끝나요. 바꿔 말하면 28분 정도, 27분 정도의 20문제를 몰아치듯이 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굉장히 알차게 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토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검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풀 때 확실하게 푸는 거야. 애초에 검토할 필요가 없이 풀어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애초에 검토할 필요도 없이 확실하게 풀어버리고, 두 번째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면 따로 체크를 해놓고 걔만 나중에 OMR 카드 마킹 끝나고 그 막 진짜 물고 늘어지면서 한 두세 문제를 답개수까지 해나가면서 소거해나가면서 찍어내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남쪽과 북쪽이라고 했잖아요. 남쪽과 북쪽. 여러분이 문제 푸는 그 연습이 잘 돼 있으면 바로 남쪽인지 북쪽인지 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데, 얘를 지금 저는 막 색깔펜도 쓰고 이러니까 이렇게 조금 바로 눈에 띄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최대한 이 문제를 안 읽으려고 노력해요. 그럼 뭘 보겠다는 거냐? 이 그림의 모든 정보를 표시하려고 하셔야 돼. 예를 들면 어떻게 남쪽과 북쪽 중 하나다 그러면 저라면은 이렇게 써놓을 것 같아요. 이 해양판의 이동 방향 결국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랑 준 거니까 저라면 조금 좀 더 두꺼운 걸로, 제가 이것저것 많이 써가지고 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남쪽이라면 해양판의 이동 방향 남쪽이라면 이 방향인 거잖아. 그죠? 북쪽이라면 이 방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물음표 이렇게 해놓을 것 같아요. 즉 내가 이 그림만 봐도 아씨 내가 이거 화살표 지금 해양판이 왼쪽 즉 남쪽으로 가는지 오른쪽 북쪽으로 가는지를 대답을 안 하면 나 지금 이 문제 잘못 푼 거구나. 내가 뭔가 검토할 때 느껴야지. 이거 뭔가 내가 이거 체크해놓고 내가 이거 대한 답을 안 내는데 나 지금 이거 문제 잘못 푼 거구나. 긴장을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은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해양판의 이동 속도는 잘 안 보이지만 빠르답니다. 해양판의 이동 속도는 빠르다예요. 해양판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자, 봐봐. 해양판, 대륙판 있잖아요. 근데 굳이 단하면서 해양판의 이동 속도가 더 대륙판보다 빠르다. 얘보다 빠르다는 얘기를 굳이 했다고. 굳이 하셨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를 안 쓰면 문제를 잘못 푼 거라고. 그쵸? 그래서 저라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쓸래요. 좀 다른 색깔을 해볼까? 다른 색깔. 해양판의 속도가 더 빠르니까 얘에다가 라지 V를 쓰고 얘를 스몰 V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보를 쓰셔야만 뭔가 문제가 풀린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가겠습니다. 야, 이 정도 지금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전 지금 기니디 보지도 않았잖아요. 이만큼 뽑아냈잖아요. 여러분은 보통 문제 푸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문제 드르륵 읽고 선지 갔다가 선지에서 이걸 물어보면 올라가잖아. 그렇게 가면요 문제가 푸는 시간이 늘어나고요. 점점 정확도는 줄고요. 머리는 중구난방이 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료가 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딱 보고서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이 자료에서 뭘 물어볼 수 있는지가 머릿속으로 최대한 대비가 된 채로 선지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저같이. 제가 필기노트 쓴 이유가 뭐라 그랬지? 제 뇌구조 보여드리는 거라 했잖아.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문제 풀어드리는 영상을 찍는 이유도 이 사람이 사고과정이 이렇게 가는구나를 따라오시라고.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입시라는 결과물을 잘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싸움에서 이기고 온 사람 아닙니까? 최소한 이 사람을 따라해서 손해볼 리는 없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문제 갑니다. 선지, 이제 X입니다. A와 B 사이 해령이 위치. 해령이 위치한다. 해령이 위치하느냐. 문제 분석을 이만큼 하셨다라면 사실은 이건 딱 봐도 헛소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저 어딘가에 해령이 있을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약간 내가 여기까지 못하면은 이걸 못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해령이 위치한다라는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 해령이라는 걸 봤을 때 막 떠오를 거 아니야. 우리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해저확장설에 해서 그 해양 해령으로부터 막 키워드 대칭해가지고 했던 그 슬라이드, 요 슬라이드가 딱 떠오르겠죠. 여러분이 수능장에서 떠오를 거잖아. 요게 떠올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해령은 그러면 봐봐 해령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칭이었고 해령에서 태어난 애는 뭐 나이가 0살이었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나이인 요 자료 있잖아요. 요 자료를 눈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겠죠. 눈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겠지. 그렇게 하고 이제 나이를 보니까 어떻다 지금 나이가 지금 어떻냐면은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나이가 많아지는구나. 776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쪽으로 가야 해령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추가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또 어떤 거 해령의 키워드는 뭐였다? 대칭이었잖아요. 해령의 키워드는 대칭이었잖아요. 근데 A, B 사이에 만약에 그러면 해령이 위치한다면 이로 가보세요. 그러면 해령의 키워드는 대칭인데 여기 사이에 여러분이 어느 선을 그어도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최소한 해령이 위치하지 않는다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지? 그리고서 제가 실제로 시험 문제 푼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해령이 어디에 있는데를 알아야 합니까? 아니요. 안 물어봤잖아. 선지에서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붙잡고 있어요, 지금 시험장에서. 시간이 28분밖에 없고 촉박해 죽겠는데 내가 해령이 그러면 해령이 어디 있을까를 왜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은 언제 하는 거냐면 다음 선지를 푸는데 그 해령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분명히 그 선지에서 막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 선지에서 그 해령의 위치를 알아야만 하는 문제고요. 만약에 내가 해령의 위치를 지금 특정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은, 디귿 선지가 풀린다? 그럼 그 문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시험장에서 그게 어디 위치하지? 이거는 시험장에서 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출문제랑 EBS 풀면서 분석하는 연습 그때 하셨어야 되는 거고 시험장에서 풀고 끝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왜 붙잡고 있어요? 시간 낭비죠. 아시겠죠? 지금 저는 시험 풀듯이 한다 했으니까 해령이 위치한다. 만약에 내가 해령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물음표가 머리에 나와도 지금 이거 찾고 있지 말라고. 기억선지 했잖아요. 끝났다고. 가겠습니다. 자, 해적퇴적물의 두께는 이거 제가 아까 말했죠. 해적퇴적물 같은 경우는 지금 해적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일정하고 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눈에는 이게 그냥 나이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A와 B의 나이 값만 읽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A가 나이가 많고 B가 나이가 어리다라는 게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A가 두꺼운 게 당연합니다. 오케이? 얼마나 이게 머리가 활성화된 채로 보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현재 A 이동방이 봐봐요. 우리가 지금 뭘 안 했습니까? 찝찝해야 돼 계속 찝찝해야 돼. 왜 찝찝해야 되냐면 야 나 이거 분명히 였다가 지금 물음표 시계 박아놨는데 이거 지금 물음표 시계 박아놨는데 나 지금 이거 대답 안 했는데 왜 문제가 막 풀리지? 또 어떤 거에서 해야 됩니까? 어떤 거에서 해야 돼? 나 지금 이 단 조건 안 썼는데 여기 V 써놓은 거 이거 안 썼는데 왜 이게 막 기억 니은까지 술술 풀리지? 해야 된다고요. 근데 디귿이 나왔지. 바꿔 말하면 디귿 선지가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런 사고 과정 미리 활성화시켜 놓은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디귿 선지가 안 풀리면 여러분은 지금 뭘 봐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지. 이걸 맞추면 해양판이 남으로 갈지 북으로 갈지라는 걸 맞추면 또 이 조건을 쓰면 해양판의 이동 속도가 대륙판의 이동 속도보다 크다라는 걸 쓰면 얘네 둘이 뭔가 짬뽕을 잘하면 뭔가 얘를 맞출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저 선지를 풀기 위해 나이를 보고 있거나 고지자기 줄무늬를 보고 있거나 해양판의 성분, 대륙판의 성분을 보고 있거나 하면 시간 낭비인 거라고요. 머리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본인이 어떤 이 문제 선지가 안 풀릴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써야 되는 건 우리가 얘가 여기로 가게 이거 대답해야 되고요. 얘를 대답하기 위해서 어떤 걸 써야 될까? 얘를 안 썼잖아요. 지금 해양판의 속도가 빠르고 대륙판의 속도가 낮다는 거 안 썼잖아요. 얘를 쓰면은 분명히 얘가 나올 겁니다.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그죠? 갈게요. 지금 얘가 빨라. 얘가 느려.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무슨 경계예요? 섭입대, 해구, 수렴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꽝 해야 돼. 섭입. 꽝 꼬라 박아야 된다고. 야, 뭐가 싹 떠오르지 않습니까? 얘가 빨라요. 얘가 느려. 근데 꽝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번 여기로 가야 됩니까? 2번 저기로 가야 됩니까? 여기로 가야지.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꽝 하죠. 오케이? 그래야 섭입이 일어나지. 만약에 나무로 가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는데 얘가 빨라. 그러니까 얘는 빨리 가고 쫓아가는 애는 느리니까 벌어지죠. 그럼 발산형 경계여야겠죠. 여기가 섭입대의 그림이 나올 수가 없죠. 대륙판과 해양판 찢어지는 거 뭐 그런 케이스가 사실 흔치 않지만은 최소한 해령이나 열점이 나야 되는데 지금 여긴 뭐 꼬라박는 섭입대잖아요. 앞에서 한 거 중요하게 우리가 다져왔던 그 개념이 수능 문제 15번 3점 문제 굉장히 킬러입니다. 진짜 중요한 킬러예요. 푸는데 그대로 쓰입니다. 그대로. 됐죠. 그래서 현재 A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꼬라박아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로 천천히 올 때 여기로 확
꼬라박아주는, 즉 어디 쪽으로? 오른쪽 화살표 방향. 오른쪽 화살표 방향이고, 오른쪽 화살표 방향 무슨 방향? 북쪽. 그래서 A의 현재 이동 방향은 북쪽이다. 됐죠? 좋은 문제,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 문제, 27번도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약간 조금 힘이 많이 들었죠? 저도 약간 물 좀 더 따와야 될 것 같아서. 16번 문제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진짜 좋은 문제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물 좀 다시 떠와서 두 번째 파트 세 문제 진행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어머, 줄에 또 걸릴 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따 봅시다. 굿. 그대로 여러분 끄지 말고 그대로 세 문제 마무리하고 쉬세요.